당신 저 사람 좀 봐요. 아내가 내 팔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입구 쪽을 가리키는 아내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내가 버리고 떠난 그 여자, 빚더미에 앉아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 확신했던 전처가 지금 내 눈앞에서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 선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 올해 65입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 나는 잘 나가는 건설회사 과장이었죠.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고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여자가 김미선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선자리에서 본 그녀는 소박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녀가 내 학벌과 직장에 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빠 정말 대단하세요. 서울대를 나오시다니. 그녀의 눈에 비친 존경과 선망.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는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 미선이는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고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오늘 회식 있어요? 응, 늦을 것 같아. 그럼 제가 택시비 준비해 둘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순종적이고 살림 잘하는 아내. 당시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후 아들 준석이가 태어났습니다. 3년 후엔 딸 지은이도 태어났고요. 미선이는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에만 매달렸습니다. 나는 일에만 집중했고 점점 승진가도를 달렸죠. 박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하, 고맙네. 부장 승진. 그리고 임원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 새로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8배 최유진.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온 그녀는 세련되고 당당했습니다. 미선이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죠.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똑똑했습니다. 일 처리도 빨랐고 대화할 때마다 자극적이었어요. 경제 이야기, 세계 정세, 예술. 미선이와는 나눌 수 없는 대화들이었습니다. 부장님, 이번 전시회 정말 좋던데요. 혹시 미술에 관심 있으세요? 아, 나도 학창 시절엔 미술관 자주 다녔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앞에서 나는 더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미선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반겨줬습니다. 여보, 오늘 삼겹살 구워놨어요. 어서 씻고 오세요. 응. 같은 대화의 반복. 아이들 학원비 이야기, 시댁제사 이야기, 동네 슈퍼에서 파는 계란 가격 이야기. 점점 집이 답답해졌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것 아니에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당신이 뭘 알아? 쏘아붙이는 말투. 미선이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는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야근 후 둘이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회식 후, 부장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네, 유진 씨.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분류는 습관이 됩니다. 한번 시작되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유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당신 요즘 이상해요. 미선이가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나는 발뺌했어요. 무슨 소리야?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나요. 제가 사들인 향수가 아니에요.
미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화를 냈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 집을 먹여 살리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미선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눈치만 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미선이가 내 차 안에서 발견한 호텔 영수증.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금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미선이가 소리쳤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당신이 출세할 수 있게 뒷바라지한 사람이 누군데요? 아이들 키우고 시댁 모시고 당신 회사 사람들 접대하고. 제가 뭘 잘못했어요? 눈물 범벅이 된 미선이. 하지만 그때의 나는 냉정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이혼 조정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나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미선이는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죠. 부인 쪽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여주게. 내가 번 돈인데 왜 나눠줘야 하나?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했습니다. 집도 내 명의였고 예금도 내 명의였으니까요.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대신 양육비는 최소한만 줄 거야. 당신도 일해서 벌어야지. 준석이와 지은이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빠,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엄마, 아빠, 제발. 하지만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유진과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였죠. 이혼이 확정된 후 미선이에게 남겨진 건 낡은 빌라 전세금 5천만 원과 월 50만 원의 양육비가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당신도 일하면 되잖아.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미선이의 창백한 얼굴. 하지만 나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유진과 재혼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당연하지. 새 아파트를 장만하고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미선이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한 번도 못 가본 곳이었죠. 간혹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지은이가 아파요. 병원비가. 엄마한테 말해.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고 있잖아. 냉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전처의 가정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혼 3년 차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된 거죠. 박상무님 죄송합니다.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IMF 이후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 나는 55세의 나이에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재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유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백, 골프 모임, 고급 레스토랑. 재혼 전부터 유지하던 생활 수준을 포기하지 못했죠. 당신 한테 젊음을 바쳤는데 이렇게 살 순 없어. 차가운 말투. 예전의 다정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유진은 나를 떠났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 이혼. 재산도 반으로 나눠 가졌고 남은 건 작은 아파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준서가 아빠야. 무슨 일이세요? 딱딱한 목소리.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미안했어. 괜찮습니다. 아빠도 이제 편히 사세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후 10년.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몇 번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죠. 국민연금과 소액의 저축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가끔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결혼은 했는지, 손주는 있는지.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미선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끔 그녀 생각도 났습니다. 그 적은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혹시 병들진 않았을까? 솔직히 나는 그녀가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내가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60이 넘어서 외로움은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난 여자가 이순자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경로당에서 알게 됐죠. 혼자 사세요?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요. 순자 씨는 과부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시집, 장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처지에 외롭게 살 필요 있나요? 같이 살아요. 재혼까지는 아니고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로의 자식들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순자 씨와의 생활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둘 다 외로웠고 서로 기댈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당신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된장찌개나 끓여줘요. 소박한 일상. 젊은 시절 꿈꿨던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젠 이것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외식이나 할까요? 제가 예약해둔 곳이 있어요. 결혼기념일? 우리 사실혼인데. 그래도 함께 산 지 3년이잖아요. 가끔은 특별한 날도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비싸 보이는데. 레스토랑에 들어서며 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품위 있는 옷차림이었고 우리는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어색하게 메뉴판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신 저 사람 좀 봐요. 순자 씨가 내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왜? 고개를 돌린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입구 쪽에서 걸어 들어오는 여자. 우아한 재킷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품위 있게 미소 짓는 그 여자. 김미선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미선이? 20년 전 빌라 전세방에서 눈물 흘리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세련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깃든 여유로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선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안녕하세요, 어머니. 준석이었습니다. 내 아들. 아니, 이제는 내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준석이. 그는 훤칠한 키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레스토랑 매니저와 인사를 나누더군요.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서요.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김 대표님.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김 대표님? 준석이가 대표?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들은 창가의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나와는 불과 5m 떨어진 곳. 그때 미선이가 이쪽을 힐끗 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미선이는 나를 알아봤습니다. 잠깐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오더니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알던 지인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담담하게. 그리고는 아들과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저 사람들 아는 사람이에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나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미선이와 준석이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 좋아하는 거 시켜요. 아이고, 괜찮아. 준석이가 바빠서 시간 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생신인데 당연하죠. 다정한 대화. 행복해 보이는 모자. 그들 옆으로 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지은이었습니다. 내 딸. 그녀는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생일 선물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미선이가 선물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얘들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엄마,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준석이와 지은이가 엄마 양 옆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코스 요리로 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준석이가 자연스럽게 주문했습니다. 나는 메뉴판을 보다가 가격에 놀라 얼른 덮어버렸던 참이었는데, 엄마, 요즘 회사는 어때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 직원들도 다들 열심히 하고. 회사? 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엄마가 시작한 케이터링 회사가 벌써 15년 됐네요. 진짜 대단하세요. 케이터링 회사? 미선이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 너희 둘 학원비 대느라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미선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엄마가 만든 도시락이 소문나면서 주문이 막 늘었잖아요. 기억나요, 오빠? 그럼. 엄마 음식 맛있다고 소문나서 회사 단체 급식 계약도 따고. 지금은 직원이 50명이나 된대요. 대단하시죠? 50명 규모의 회사? 나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장학금 받아주고 학비 걱정 안 하게 해줘서 엄마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 엄마, 저희가 뭘 했다고요? 엄마가 다 하신 거예요. 가족의 따뜻한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오빠 회사는 어때? 요즘 IT 쪽이 힘들다던데. 응, 좀 어렵긴 한데 우리 회사는 괜찮아. 작년에 투자도 받았고. 준석이가 IT 회사를 운영한다고? 지은이 너는? 디자인 스튜디오는 잘 되고. 네,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정신없어요. 다음 달에 전시회도 하고요. 지은이는 디자이너. 두 아이 모두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잘 커져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미선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오늘 좋은 날인데. 그래. 미안해. 그냥 너무 감사해서. 준석이와 지은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내가 버린 그 여자. 5천만 원이 전부였던 그 여자. 비참하게 살 거라 확신했던 그 여자. 그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사업을 일으켰고 성공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나? 2번의 이혼. 쓸쓸한 노년. 남의 돈으로 먹는 외식 한 끼에도 눈치 보는 삶. 당신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선인의 테이블에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와인, 스테이크, 화려한 디저트. 우리 테이블에는 제일 저렴한 파스타 세트. 건배. 미선이와 아이들이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행복한 웃음소리.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버린 건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버린 건 진짜 강한 여자였습니다. 미선이는 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아니, 나 없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외면한 그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미선이네 가족. 준석이가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어머니, 맛있었죠? 다음에 또 와요. 매니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미선이가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려는 순간 준석이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나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준석이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함,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표정. 그게 더 아팠습니다. 준석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지은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를 알아보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미선이가 마지막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내 옆을 지나며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짧은 인사.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이상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순자 씨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지난 삶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더 나은 여자, 더 젊은 여자, 더 화려한 삶. 그것들을 쫓다가 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미선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지켰고 자신의 삶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행복합니다. 나는 늙고 외롭고 후회만 가득한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준석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석아, 아빠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봤다. 너희들 모두 잘 자란 것 같아서 기뻤어. 엄마한테 전해줘. 정말 대단하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짧은 답장.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인지, 진짜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지. 미선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를 놓아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놓아준 거였구나. 그리고 그게 너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박준호처럼 살지 마십시오. 눈앞의 화려함에 속아 진짜 소중한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늦기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김미선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